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 주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 이 대학생 전법이라는 전쟁터에서 과연 이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 학생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고 있나, 그리고 MZ세대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불교 동아리의 문을 두드리는지, 이런 모습들을 짧게나마 아니면 작게나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챕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동아리인 경북대 불교학생회 소개입니다. 경북대 불교학생회는 1960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올해로 63주년을 맞이하는 긴 역사를 가진 동아리입니다. 이 경북대학교 불교 동아리, 이 63주년이라는 긴 역사가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역사가 긴 만큼 저희에게 많은 동문 선배님들이 계시고, 이 동문 선배님들이 여전히 재학생들의 불교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은 저희 학생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으로 연결이 되고, 저희는 다른 동아리에 비해 더 부유하고 그리고 풍족한 상황 속에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임원진 구성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장과 부회장, 총무 이 3명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당시의 동아리 규모와 상황 그리고 회장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를 설정합니다. 저는 현재 기획부와 홍보부, 교리부, 문예부 이렇게 4개의 부서에 각 임원진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학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법회입니다. 정기법회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쓰는 행사로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통해서 어떤 요일에 정기법회를 진행할지 투표로 정하고 주일에 지도법사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 정기법회 전체 길이는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법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1시간 이상 하면 학생들이 많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다음 법회 때 안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1시간으로 고정을 하고, 이 법회가 끝난 후에는 참가한 회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 저녁은 저희가 지원받은 것들을 이용해서 모두 공짜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문화활동 첫 번째로 동촌 유원지 꽃놀이를 제가 넣어놨는데, 저희는 계절마다 봄에는 이렇게 꽃놀이를 가거나 가을에는 아니면 단풍놀이를 가거나 그냥 친구들끼리 편하게 친목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찰 탐방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찰 탐방은 우리 대학생들이 불교 동아리에 왔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학기마다 1회 이상 사찰 탐방을 할 수 있게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학기에는 팔공산에 있는 파계사에 다녀왔고 지지난 학기에는 동화사에 사찰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문화 활동들로는 이번에 올해 서울 국제불교박람회에 관람했습니다. 국제불교박람회를 우리가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현재 불교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불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아니면은 불교의 어떤 색채들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불교박람회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대구에서 서울까지 먼 거리 이동하면서 갔다 왔고, 또 서울 간 김에 서울에 있는 근처의 봉은사 사찰 탐방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타 콘서트도 저희는 다녀왔습니다. 부타 콘서트는 자명스님께서 이제 이번에 대구에서 주최를 하셔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콘서트를 하는 만큼 또 불교의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원해서 많이 한 10명 넘는 인원들이 함께 부타 콘서트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소모임 활동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소모임 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차원에서 하다기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취미가 맞고 성격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독서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정기법회 전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그동안 읽고 있는 책들을 서로에게 소개하고 저녁이 이제 추울 때쯤에는 차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특이한 게 이 108배 소모임입니다. 108배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이제 몸과 마음이 슥 지칠 때쯤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나 요즘 힘든데 108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108배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장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바람이 함께 108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점차 그게 소문이 나면서 5명, 6명, 7명, 8명씩 이렇게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6명 정도의 인원이 꾸준히 나올 때쯤에 제가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일회성으로 뭔가 이용을 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매일 마음을 내서 108배를 해보자. 앞으로 시험 기간 2주 남았으니까 2주 동안 108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108배 소모임을 2주간 매일 108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러닝 크루를 주 2회 동안 30분 정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함께 뛰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108배 소모임이 러닝 크루로 이어지고 그 다음 기말고사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108배 그때 재밌지 않았냐? 한 번 더 하자 라는 식으로 108배 소모임을 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지금까지 경부레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헤쳐나갈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2학기부터 경부레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전에는 2022년도 1학기에 군대가 끝나고 복학을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아리들도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저희는 풍부한 자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시국의 여파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동아리 운영하는 그런 지혜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 1학기 당시에 4명이서 그리고 한 많으면 8명이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모아도 8명, 10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조만간 우리 동아리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저와 함께 1학기 때 신입회원으로 들어온 제 또래의 친구들 3명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아리 우리만 알고 끝날 순 없다.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그래? 그럼 네가 회장을 한번 해줄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친구들이 떠밀어서 저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우리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22년도 2학기부터 회장을 맡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가 회장을 맡을 때는 커다랗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목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친구들에게,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봤던 기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희 부모님과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내린 생각은,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지만 부모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스스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정의 역할은 뭘까? 가정의 역할은 휴식처와 도피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남과 비교를 하고 내 자존감과 감정을 소모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면 그 소모된 감정들을 회복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 가정에서, 지금 현대의 친구들은 가정에서마저도 부모님께 어떤 의무를 지어야 하고 부모님이 심지어 남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회복할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안 되니 사람들의 마음이 고장이 나고 고통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이 경부레 불교학생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치료는 못 해주겠지만 최소한 그 순간에 휴식처는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편안한 공간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불교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어떤 구체적인 목표 없이 불교 동아리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학기에 수계법회를 참여했습니다. 수계법회를 참여하면서 그런 수계법회를 하는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형이 나한테 해줬던 말이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너무 와닿아서 내가 진짜 불자가 되고자 수계법회에 참여하게 됐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 학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무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은 있는데 나는 불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불교 동아리에 오는 친구들이 점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불교는 뭐지? 불자는 뭐지? 그런 식으로 회장한테도 물어보고 지도법사님한테도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할 때 불자가 뭐고 불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불자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몇 명의 친구들이 저와 함께 서울까지 같이 가서 수계법회를 받고 법명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불자는 아닌데, 불자는 아닌 것 같은데 불자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법명을 받아보려고 해. 형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구나. 내가 지금 대학생으로서 불교 학생의 회장으로서 그냥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법을 전하며 이 친구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나중에 이 인연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고 진한 씨앗을 심어주는 게 내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제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불교 동아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스트 비 템플은 영어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스트 비 템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저희 모토는 글로벌 수행 놀이터라고 정했습니다. 1일 C5일에서 C자를 따서 저희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승가 결사체를 교육원 통해서 승가 결사체를 만들어서 처음에 몇 명의 스님들이 함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력을 가지고 포교를 하고 싶은 스님들이 속속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은 결사체도 만들고
스님들이 좀 뭉치니까 힘도 나고 그래서 하고 또 제가자들도 이제 스태프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서포터즈도 한 30명이 돼서 4부대 중에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개원했고 11월 달에 이제 조계종 홍대 선언으로 이제 정식 등록을 했고요. 이제 올해 2월 달에 연대 불교학생회를 맡게 됐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코비라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구들 모임, 그다음에 또 채식을 생각하는 모임 이런 거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또 우리 종혜 의장 스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국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 저스트비 명상 프로그램을 국회에도 도입을 해서 국회에 계신 이제 기자 20대 30대 젊은 직원들 또 이제 기자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런 명상을 좀 도입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 날 명상 법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단지 이제 좌선하는 그런 좌선 명상 플러스 이제 요가도 하고 또 춤도 추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스님 우리 새롭게 만드는 어떤 곳이든 제일 중요한 건 로케이션 위치입니다. 지금 저 곳은 연대, 이대, 서강대, 홍익대 네 군데 그 대학 한 가운데 있고요.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이라 청년들한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됐는데요. 스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이 서대문구 창천동인데요. 창천동에 제가 2년 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저 동에 약 반경 300m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가 저기 다 있더라고요. 15개 종교 정도가 이미 5, 60년 전부터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계종이 없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위치만 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종교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근데 역시나 청년 포교는 다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류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고 또 학생들도 이제 대학생들도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종교들이 부지를 조금씩 넓혀간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들 혹시 스님들 중에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한 5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인스타그램을 안 했는데 막상 나와서 이제 청년들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할까 하다가 친구들이 스님 무조건 인스타그램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시작했고요. 작년 가을쯤에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3,500명 정도가 됐고요. 지금 2달 지났는데 또 한 1,000명 정도가 늘어서 한 4,3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저 빨간색 테두리인데요. 저렇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18세에서 44세까지 비율이 전체 81%여서 정말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을 잘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또 스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이렇게 전주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와서요. 매일매일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나는 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로 템플스테이 부킹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골라서 템플스테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시간은 거의 다 스님들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오후 저녁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다 인스타에 있는 그 스타들 자기가 명상 좀 한다, 요가 좀 한다, 다도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청년들한테 포교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학생 포교를 할 때 정말 그 딱 한 명만 이렇게 정말 딱 그 근기가 보이는 활발한 친구 딱 한 명만 골라서 그 친구만 발심을 일으키게 하고 신심을 일으키게 하면 이제 경북대학교처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스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요약 짧게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금 우리 불교 위기고 종교의 위기 맞는데 진짜 청년의 위기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우울증도 많고 약도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수면제는 기본이고 뭐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절에 왔을 때 스님들이 청년들한테 야 지금 출가자가 없어, 불교가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은 내 문제도 지금 많은데 와서 불교 문제를 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스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년들이 왔을 때 조금 활동을 열심히 하면요, 보통 스님들이 다 묻습니다. 야, 너 언제 출가할 거야? 야, 출가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부담감 느끼고 잘 안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가하라는 얘기는 최대한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올 봄에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승가고시를 보는데요. 4급 승가고시를 보는데 전국에서 3인이 스님들 한 6명 정도가 홍대선언에서 템플스테이를 신청하시고 전날 이제 주무시고 가시려고 홍대선언에 오셨는데요. 그때 오셔서 이제 막 20대 30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스님. 근데 주관식 질문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 불교가 청년들 포교가 안 돼서 지금 심각한 위기다. 당신이 스님이 생각하는 비전은 무엇이냐?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 스님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우리가 니네 포교해야 되는데 비전을 뭐라고 적을까? 물어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 딱 이거였습니다. 스님, 스윗해야 돼요. 스윗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그냥 스님한테 갔을 때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들 스님들이 뭔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불교 얘기를 먼저 막 하고 불교 교리 얘기를 먼저 막 하고 뭐 출가해란 얘기까지 하는데 그 전에 따뜻하게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차 따라주고 그 다음에 말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청년이 먼저 말을 꺼내게 이렇게 하는, 그렇게 좀 좋은 작전을 잘 짜서 포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정말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사는 정도로 스님들 몇 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같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아주 시시각각 종종 대박 문제들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진짜 힘듭니다, 스님. 대학생 청년 포교 우리 잘 기획해서 잘 준비해서 이 정말 좋은 시기에 이렇게 큰 마음을 스님들께서 내주셨는데 정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